안녕하세요. 재윤경TV 민생은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보기 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 줄여서 신보기 프로그램입니다. 신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한 5가지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신속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다. 이게 우리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연체를 견뎌야만 채무조정을 해준다. 그 자체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연체 전이라도 채무조정을 원하는 채무자에게 금융회사들이 신용회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계를 하나 더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워크아웃의 전 단계. 워크아웃이 처음에 만들어진 신용회복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워크아웃을 처음 만들 때 연체를 3개월 한 채무자, 한마디로 부실 채권이 된 채무자에게만 적용했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3개월 이전에 연체자, 그래서 프리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그 다음에 추가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연체 전이라도, 이 프리 워크아웃은 연체가 30일 이상 그리고 90일 미만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체 전에는 신속 채무조정, 30일부터 90일까지는 프리워크아웃, 90일이 넘어가면 워크아웃 프로그램, 이렇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2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이 워크아웃 프로그램에서도 이 채권의 상태에 따라서 원금 감면율이 달라지고, 그리고 채무자가 취약계층이냐에 따라서 원금 감면율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간 게 신속 채무조정 프로그램하고 프리워크아웃 제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잠깐 말씀드렸죠. 장단점이 있는 거죠. 신속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연체 전이라도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채무자들에게 추심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치사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연체 전에 채무조정 오케이 해줄게. 그러나 아주 조금 해줘. 2가지만 해주는 거죠. 이자율을 조금 감면해주고요. 근데 그 감면 폭이 최저 15%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그 이자율이 근본적으로 좀 낮은 채무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별로 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감면될 이자율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조금 고금리 채권의 비중이 높다. 그럴 경우에는 신속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은 아무래도 몇 프로라도 더 낮출 수 있으니까 약간 도움이 된다. 그 이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빚이 너무 여러 개예요. 빚이 너무 여러 개면은 상환 날짜도 틀리고 추심 모는 곳도 여러 군데에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거를 다 묶어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채무 상환 스케줄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해진다는 점. 이게 이제 이점이고, 또 하나는 이 하나를 묶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는데 기간도 10년으로 연장시켜서 분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채권을 확 묶어가지고 10년으로 길게 나눠서 천천히 그래도 갚아 나갈 수 있게 해준 프로그램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예 채무조정 안 해주는 것보다는 이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서 신속이냐 프리워크아웃이냐 워크아웃이냐 이렇게 구분할 때 이게 연체가 얼마나 됐느냐 이걸 갖고 따지면 안 되고요. 사실은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서 채무자가 보니까 소득 대비 지금 부채 규모가 너무 크고 매월 상환 원리금이 소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넘어갔다, 60% 넘어갔다. 그러면 당연히 채무 불이행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빨리 채무 조정 해주는 게 필요하다. 연체는 지금 안 하고 있어도 근데 이분은 보니까 이자는 당연히 깎아줘야 되고 원금도 일부 감면해줘야만 이 빚을 최장 10년에 걸쳐서 나눠가 볼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서 채무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요. 채무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네가 증명해. 연체를 견딜 수 있어 없어? 견딜 수 없을 정도가 겨우 90일이야? 30일이야?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굉장히 야만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채권자의 책임을 너무 묻지 않는 그런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바꿔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근데 어쨌든 신속 채무조정 연체 전이라도 이용할 수 있으나 기간을 연장하고 채무를 통합하는 그 장점은 있는데 이자율이 최저 15%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리금의 감면 효과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또 프리워크아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프리워크아웃은 신속 채무 조정 프로그램보다는 이자율 감면폭이 큽니다. 당연하죠. 30일 정도 추심을 견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다급하다 갚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30일 동안 갚지 못한 상태였으니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상환이 안 되는 채권입니다. 채무입니다. 그러니 채무조정을 조금 더 인심후하게 써서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제도를 설계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자율 감면폭이 신속 채무조정보다는 최저 8%까지 그래도 한 절반 정도 다운이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신속 채무 조정으로 했더니 원리금이 원래는 270만 원이었는데 신속 채무 조정을 했더니 140만 원으로 줄고 근데 프리워크아웃을 했더니 이자율 감면폭이 15%에서 8%로 다운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줄어서 한 100여만 원 정도로 준다. 그래서 물론 140만 원에서 100여만 원 정도로 주는 게 아주 큰 거는 아니지만 또 소득이 작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 40만 원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으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한 30일 정도 추심의 압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선택하실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연체자들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한 달 정도는 금융회사들도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추심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그 추심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불법 추심의 유형들을 더 먼저 설명을 드린 게 추심을 받으시면서 좀 이거는 과도한 추심이고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은 그 한 달이든 아니면 90일이든 3개월이든 이 추심에 대응해 나가면서 채권자하고 적절히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심에 대한 것도 조금은 좀 알고 계시면 좋고 혼자서 이걸 대응하기 힘드시면 전문가하고 같이 상의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한 달만 이제 연체를 추심을 견디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8%까지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40여만 원을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프리워크아웃의 특징은 이렇게 신속 채무 조정보다 이자율 감면폭이 크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 프리워크아웃 같은 경우는요 담보 채권이나 고금리 대출 등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에게 좀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이제 연체를 3개월 정도 넘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 담보 채권 같은 경우 3개월 넘어가면은 자칫 잘못하면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받고 그때부터 담보 처리를 하겠다고 금융회사들이 서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워크아웃 시작도 전에 담보물을 빼앗겨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보 채권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워크아웃 프로그램이 약간 아슬아슬해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많이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합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부채 규모가 커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결국 부채 상환 원리금이 소득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소득이 높아도 허덕일 수밖에 없는 계층에게도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좀 유효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소득이 높으니까 어떻게든 갚아야 된다. 근데 내가 한 500만 원 벌고 있는데 부채 상환 원리금이 400만 원이다. 이런 분들 100만 원 갖고 견디고 무조건 갚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들을 다 통으로 묶고 10년에 걸쳐서
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35년까지도 나눠서 상환 프로그램을 재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시 짜서 효율적으로 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도덕적 해이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금은 다 갚는 거거든요. 신속 채무조정도 마찬가지고 후력화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용회복 프로그램 도움을 받으면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왜 이런 도움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원금 감면이 아니라 원금을 다 갚는 거고 심지어 이자까지도 8%까지는 갚는 거기 때문에 이건 효율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요, 이거는 금융회사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제 워크아웃 제도의 특징을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요. 워크아웃은 원금 감면이 됩니다. 프리워크아웃하고 신속 채무조정은 원금 감면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자도 감면이 아니고 이자율만 좀 낮춰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워크아웃은 3개월 정도 못 갚고 연체를 해서 부실 채권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진짜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것도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의 워크아웃 제도의 원금 감면 제도가 생겨난 겁니다. 이전에는 이자 감면까지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원금 감면까지 추가로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원금 감면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금융회사에서 상각한 채권이다. 제가 상각 설명드렸죠. 금융회사가 부실 채권을 그냥 들고 있으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을 상각해버린다. 상각은 손실 처리해서 정상적인 회계장부에서는 빵원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상각 채권의 경우에는 원금 감면율을 아주 높게 해주는 것이 명분이 있잖아요. 금융회사에서 손실 처리했는데 그걸 왜 또 그렇게 원금을 기어이 다 대부분 뭐 많은 부분을 받아내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그래서 상각채권의 경우에는 원금 감면 비율을 높여라 해서 주장을 해서 지난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 그리고 제가 국회에 있을 때 20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만들어낸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각채권의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원금이 감면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원금 감면이 90%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워크아웃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 채무 상환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면책이나 다른 프로그램보다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면요. 한 분이 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자녀 중 한 아이 장애를 앓고 있고 병원비와 양육비 부담이 크죠. 그래서 저축은행하고 은행에서 한 2천여만 원 빌렸는데 갚지 못하고 7년간 연체 중입니다. 이 문제를 연체를 계속 끌고 가려니까 사실 뭐든 다시 시도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장사를 하려고 해도 참 어렵죠. 그래서 이 연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됐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받아서 지금 생계비 보조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보기 프로그램으로 적용했을 경우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분이 바로 취약계층 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 90%까지 가능하다. 이 사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채무 원금이 원래 한 2천여만 원 되는데 90%까지 감면 받고 나면은 잔존 채무원금 200만 원 남는 거죠. 이 200만 원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월 약 17,000원. 기초생활수급자고 아이들 병원비 여전히 부담하고 있어서 여전히 생계난에 허덕이고는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은 신용 회복이 가능하시겠죠. 바로 그렇게 제도를 설계를 한 겁니다. 이자는 당연히 전액 감면되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분이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적용받고 매월 17,000원씩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에는요.
그럴 경우에는 3년 이후에 다시 조정해줘서요. 채무 50%, 다시 채무 조정해줘가지고 잔존 채무의 한 50%, 100만 원 정도를 추가 감면해줍니다. 네. 그리고 그 50% 이상 또 만약에 그 갚았다 그럴 경우에도 추가 감면해서 채무를 아예 벗어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특별 감면 프로그램도 있다. 그래서 취약차주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미 기존에 장기간에 걸쳐서 연체 상태이신 분들은 당연히 워크아웃 프로그램 이용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으시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주변의 사회복지사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다면 주변에 계시는 취약계층의 분이 장기간에 걸쳐서 연체 중인 상태시다. 그러면 이분의 채권 내역을 좀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신보기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십시오. 90% 감면받고 심지어 3년 있다가 워크아웃을 아주 원활히 상환하고 계시다면 또 감면받고 그래서 아주 조기에 이 채무 상태, 장기 연체 상태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는 점 적극적으로 좀 많이 안내해드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른 사례로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